이서윤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 입사 이후로 계속된 일상이었죠. 사내 카페에서 한 부장의 아메리카노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사옥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또 커피 심부름이야? 옆에서 동기 민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명문대, MBA까지 마친 그녀가 매일 아침 커피 심부름을 하는 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서윤은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어요. 진짜 회사를 알고 나서 물려받아라.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서윤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만호 회장이 일구어낸 이 대기업의 미래를 이어받기 전에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라는 뜻이었어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는 견디기 힘들었죠. 이서윤 씨, 뭐해요? 커피 식겠네. 한 부장의 고함에 서윤은 깜짝 놀라 급히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12층 높이의 건물을 오가며 커피를 배달하고 각종 우편물을 나르고 회의실 세팅까지 마쳤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심하단 생각 안 들어? 부장님이 너무 너한테만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동기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회사, 정말 내가 맡아야 할 곳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군 회사가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니 서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상층부는 모르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후 회의를 준비하던 중 한 부장이 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서윤 씨, 우리 집사람이 오늘 회사에 들르기로 했어요. 로비에서 모셔서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아, 그리고 커피도 준비해 놓고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만이 지금의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로비에서 한 부장의 아내를 기다리는 서윤의 눈에는 의지가 빛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서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 얘가 신입이구나. 인사도 참 바르네. 최정아 여사는 로비에서 기다리던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한 손에 들고 화려한 주얼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서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신입사원 이서윤입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이 준비한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니? 커피는 왜 이렇게 준비했어? 나는 아메리카노 싫어하는데. 라떼로 다시 가져오렴. 설탕은 반 스푼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카페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집사람 왔어요? 잘 모시고 있죠? 네, 회의실에 계십니다. 지금 커피 다시 준비해서 갑니다. 한 부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가 문제였는데요? 내가 아메리카노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라떼를 원하셔서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져다 드리세요.
사모님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서윤은 회의 준비보다 최정화 여사의 심부름으로 바빴습니다. 점심 식사 주문부터 쇼핑백 들기, 심지어 개인 전화 메모까지 해야 했죠. 어머, 얘 참 착하네. 너 앞으로 내가 부르면 꼭 와야 해. 최정화 여사는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서윤의 동료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막지 못했죠. 그것이 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최정화 여사는 회사를 떠났어요. 서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괜찮아? 오늘 정말 힘들어 보였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회사 생활이 이런 거겠지?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일기장을 꺼내 당일의 부당한 지시들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몇 주 동안 이어진 부당한 대우들이 페이지를 채워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회의실을 정리하고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민지에게 물었어요. 몰랐어? 오늘 전사 임원회의가 있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그 순간 한 부장이 서윤의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서윤 씨, 빨리 와요. 회의실 세팅해야 해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서윤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중 임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신대요. 몇 년 만에 처음이라던데.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지만 직접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이고 한 부장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정화 여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회장님 오신다며? 나도 인사드려야지. 이서윤, 내 화장 좀 봐줄래? 괜찮아 보여. 서윤은 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될 상황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의 시작 1시간 전 한 부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들락날락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이서윤 씨,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시 해요. 빨리. 서윤은 침착하게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뵙게 된다는 설렘과 함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너 바로 내보낸다. 한 부장의 위협에도 서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MBA 과정에서 배운 자료 정리법을 적용하며 오히려 더 완벽한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정화 여사는 회의실 한쪽에서 화장을 고치며 분주했어요. 이서윤, 내 자리는 어디로 준비했니? 회장님 옆에 앉을 수 있게 해줘. 서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임원분들만 참석하는 회의라.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회사 기획부장이야.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이만호 회장이 몇몇 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넘쳤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는 서윤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이만호 회장과 서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할아버지의 다음 행동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새롭구나. 회장의 친근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한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최정화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윤의 조용한 인사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만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서윤은 내 외손녀입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평사원으로 입사했죠. 한 부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서윤을 부당하게 대했는지 떠올랐겠죠. 최정화 여사의 표정은 더욱 처참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손녀요? 한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만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외손녀지.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회사를 배우고 있지. 다들 잘 가르쳐주고 있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당당하게 한 부장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호 회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경험 많은 눈은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죠. 서윤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무슨 일 있었니? 회장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경험한 회사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한 부장과 최정화 여사를 바라보며 일기장을 꺼냈어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듣고 보고 있다. 이만호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지금까지의 모든 부당한 짓이 기록해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일기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일 오전 7시 30분 출근. 한 부장님 커피 심부름. 오전 9시 개인 우편물 수령 및 배달. 오후 2시 부장님 자녀 학원비 입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최정화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4월 19일 최정화 여사님 쇼핑백 운반. 오후 3시 사모님 개인 전화 메모 및 약속 조정. 이만호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았던 것이죠. 한 부장이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최정화 여사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호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의 시선은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현장 경험을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회사 전체에 퍼져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만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녀가 성장한 모습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한 부장의 직무정지 명령서였습니다. 한 부장은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인사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직급이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윤아. 이만호 회장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부터 기획팀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거라. 내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할아버지,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이만호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내 능력이 낭비되는 것도 회사의 손해지. 정당한 평가를 통해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해라. 회의실을 나서는 서윤의 뒤로 임원들의 놀란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신입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그녀가 이만호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난 직후 회사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신입사원 이서윤이 사실은 회장님의 외손녀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모두가 놀랐죠. 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어요. 서윤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윤은 돌아봤습니다. 민지와 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도. 서윤은 쓰게 웃었습니다. 말했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대해줬을까? 진짜 나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도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많이 배웠어.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 수진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바로 임원 되는 거야? 서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기획팀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 물론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그건 내가 할아버지께 부탁했거든. 그녀의 말에 동료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서윤의 태도가 멋있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때 한 부장의 아내 최정아 여사가 서윤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서윤 씨, 아니 서윤 아가씨.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정아 여사의 불안한 눈빛이 보였어요. 그냥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최정아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서윤은 잠시 최정아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지만 그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행동일 수도 있었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모님,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직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요. 최정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알겠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과거는 잊어버리죠. 최정아 여사가 떠난 후 서윤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담긴 일기장을 가방에 넣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기획팀 사무실로 가는 길에 이만호 회장이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아, 잠시 내 사무실로 올래?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선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아, 자랑스럽구나. 이만호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을 잃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한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 한 점이 대견하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더군요. 이만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지. 경영자가 모든 현장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 맞아. 이제 내가 회사의 문화를 바꿔나갈 시간이 온 것 같구나. 서윤의 눈에 결의가 빛났어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이틀 후 전사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한 부장의 직무정지와 함께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이 시행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만호 회장의 직접 서명이 담긴 메일에는 회사의 성장은 구성원 모두의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자리, 기획팀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녀를 맞이한 김 팀장은 과거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 채용을 강력히 추천했던 인물이었죠. 서윤 씨, 드디어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게 되네요. 처음부터 이력을 보고 놀랐는데 신입 포지션으로 지원해서 의아했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모든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이제 우리 팀에서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첫날 서윤은 팀의 주요 프로젝트를 브리핑 받았습니다. 직원 복지 개선안과 조직 문화 혁신 프로젝트였어요. 그녀의 경험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였죠. 이 프로젝트를 서윤 씨가 맡아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주세요. 서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부당한 경험을 토대로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편 한 부장과 최정아 여사는 공식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문은 진심 어린 반성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저희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며 올바른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윤은 사과문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은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민지와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서윤아. 나였으면 진작에 신분 밝히고 한 부장 혼내줬을 것 같아.
수진의 말에 서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했지. 하지만 그랬다면 진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거야. 할아버지 권력으로 해결했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을 테니까. 민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뭐야?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특히 신입사원이나 인턴들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환경을요. 멋지다.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서윤은 친구들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조직 문화 개선안의 첫 초안을 완성했어요. 존중과 신뢰 기반의 수평적 소통 체계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서윤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부당한 경험이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윤의 조직 문화 개선안은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신뢰와 존중의 문화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갑질 신고 익명 시스템은 임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서윤 씨의 제안은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만호 회장의 평가에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어요. 서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카드가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윤은 잠시 놀랐습니다. 한 부장으로부터의 선물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녀는 카드를 다시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진심 어린 반성은 가능한 것일까? 그날 오후 한 부장이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겸손한 표정으로 서윤 앞에 섰습니다. 이서윤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한 부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에서 복귀한 상태였지만 더 이상 부장직위는 아니었어요. 일반 팀원으로 강등된 상태였죠. 저는 권력을 남용했고 직원들을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이서윤 씨에게는 더욱 부당하게 굴었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한 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한 부장님, 아니 이제는 한 과장님이군요. 저는 이미 지난 일은 잊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점이죠.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 과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윤 씨의 너그러움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서윤은 창가에 서서 회사 전경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커피 심부름을 하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조직도 변할 수 있고.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이만호 회장과 마주쳤어요. 서윤아, 오늘 임원들의 반응 봤니? 다들 내 제안에 큰 감명을 받았더구나.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만호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맞아. 하지만 시작이 반이란다.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 기쁘구나. 서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회사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운 상징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존중과 신뢰의 문화 캠페인이 전사적으로 시행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죠. 더 이상 부당한 지시나 사적인 심부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팀을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그녀에게 작은 팀이 배정되었죠.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윤 팀장님, 새 프로젝트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녀는 서윤의 제안으로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고마워, 민지야. 회의실로 갈까? 회의실에는 서윤의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작지만 열정적인 팀이었어요. 서윤은 새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등한 성장 기회입니다. 모든 직원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서윤은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들었어요. 과거 한 부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이만호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한 과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아, 들어오렴. 한 과장이 좋은 제안을 가져왔단다. 이만호 회장의 말에 서윤은 한 과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서윤 팀장님, 제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조직 문화 개선은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리더십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과장의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 느껴졌죠. 훌륭한 제안입니다, 한 과장님. 저희 팀과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이만호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바라던 회사의 모습이란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윤은 창가에 서서 회사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 그녀가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서윤 팀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윤은 돌아봤습니다. 예전에 한 부장의 아내였던 최정아 여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 여사님. 최정아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저 이번에 회사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서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저희가 지역 보육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여사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마지막 회의를 마친 서유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회장님의 손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리더였죠. 사무실 밖에서 이만호 회장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창가에서 대화라도 나눌까?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이만호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회사가 정말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만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회사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처럼 서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심부름을 하던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팀을 이끌며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였죠. 카메라는 한때 심부름하던 서윤이 이끄는 팀이 회의실로 당당히 입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당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윤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